자, MOT란 뭐냐? 여러분들 의미 이제 잘 적혀 있죠. 네.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네, 진실의 순간입니다. 진실의 순간. 왜 진실의 순간이죠? 우리 병원에서 우리가 진실의 순간이 뭐지 도대체? 네. 자, 여기 바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인상이 남는 순간, 만족과 불만족을 가르는 15초의 순간. 자, 말하자면 뭐냐면요, 여러분. 점이잖아요. 그렇죠. 접이 무슨 뜻이죠? 접. 만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점의 의미는요,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나는 지점을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지점. 누구랑 만나요? 여러분 병원에서 누구랑 만나요? 고객님들과 만나잖아요. 네. 여러분과 고객님이 만나는 지점을 바로 접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이 고객님하고 뭐 몇 시간씩 여러분이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쵸? 물론 뭐 수술하면 수술실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병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데스크에서 환자분들과 뭐 짧게 만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고객님들과 만나는 순간 이런 포인트를 접점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네, 이렇게 만족과 불만족 네,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 관리가 굉장히 뭐한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점의 순간은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죠. 여러분들 고객님 오셨다고 해서 내가 도망갈 수 없잖아요. 네, 만날 수밖에 없는 네,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네, 그 순간에 고객님을 성공적으로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을 바로 접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고객과 병원 전체가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병원 코디네이터 김선영이라는 명찰을 달고요. 고객님과 만나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고객님은요. 네, 병원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네, 통로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 시간이 1대1의 시간이 아니고 병원과 환자와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병원 전체가 만나는 순간이다. 그 순간에 이 병원의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 결정되고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점 관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 수업할 때 오늘 정말 중요한 수업이에요. 이런 되게 회차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접점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업무적인 부분을 배우시잖아요. 포인트가 다 접점 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특히나 조금 더 신경 써서 요런 포인트구나 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님들과 만나는 접점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요. 자, 대인 접점이 있어요. 대인 접점은 뭐죠?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고객님과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대인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 접점. 네, 대인 접점만큼이나 전화 접점 굉장히 많죠. 어느 날은요, 병원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대인 접점으로 응대하는 날보다 전화 접점이 더 많은 날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제가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까요. 전화 상담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네, 원격 접점도 굉장히 많아요. 원격은 뭐죠? 대인과 전화 말고 원격은 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병원 블로그라든지 또는 SNS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객과 응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격 접점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전화 접점 굉장히 많다고 설명드렸는데 요즘에 정말 많아지는 게 또 원격 접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카톡을 요즘에 PC 버전 깔아놓고 카톡 하시죠? 네. 카톡 상담을 또 굉장히 또 막 매달려서 해야 되는 날이 또 있고요.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단다든지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들로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또 꽤 있어요. 그래서 접점이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고객을 만나는 포인트가요. 그쵸?
자, 그리고 고객 접점은, 네, 물리적인 접점과 제도적인 접점, 그리고 인적 접점이 있다. 네, 그쵸. 우리가 어떤 뭐 구조적인 부분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딱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이거는요, 이제 가장 우리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과 응대할 때, 고객님들과 응대할 때, 요 순서를 저희가 쭉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보통 여기 인이 뭐죠? 인이 이제 고객님이 우리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네, 기준점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고객님들이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이 어디냐? 사실 여기예요. 여러분들께 아까 네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데스크 프론트에서 환자분들을 응대하는 시기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요 타이밍이겠죠? 하지만 이 타이밍 이전에 우리는 접점이 먼저 시작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요? 홍보물. 자, 병원에 오시기 전에 고객님들이 보통 어떻게 오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병원 가실 일 있으시잖아요. 또는 다른 어떤 식당을 가실 수도 있고, 마카롱집을 갈 수도 있고, 커피숍을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른데 어디를 갈 때 그냥 무작정 방문하시나요? 대부분 안 그러시잖아요. 홍보 우선 찾는 경우 많죠. 주소 찾느라고 찾는 경우도 있고, 어디 맛집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 검색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 검색,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요즘에 휴대폰 검색으로 인한 앱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홍보물이 어떤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검색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죠. 그러고 나서 예약하잖아요. 그쵸?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병원은 대부분 예약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시 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주차장 이용 많이 하시죠. 주차 또는 주차를 안 한다라고 하면 네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있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가는 동안 요 동안이 요 세 가지를 거쳐야 그 다음에 어디 방문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접점 수업을 할 때 가장 좀 놓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우리 병원에 온 환자한테 면대면 하는 환자한테만 친절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병원을 오시기 전에 이전에요. 고객님들은 병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전화로 미리 상담을 하고요. 예약을 하고요. 주차를 하고요. 병원을 방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이미 병원에 대한 홍보물을 접하거나 또는 예약 때문에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하거나 또는 주차시설을 이용할 때요. 이 병원에 대한 평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홍보물을 봤는데 이 병원 별로인 것 같아. 이 병원 너무 상업적인 것 같아. 안 가는 경우 많죠. 또는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와, 이 병원 직원 진짜 별로예요. 응대를 너무너무 버릇없이 해요. 이 병원은 가서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안 가는 게 낫겠어. 안 가는 경우 있죠. 그쵸? 주차,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주차 문제 심각하면요. 환자분들이 꺼려져요. 사실 제가 다니는 병원도 굉장히 번화가에 있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제 주말이 되면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예약 시간보다 늦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전화가 와요. 예약하시는 시간보다 한 10분 전쯤 전화가 오세요. 저 지금 주차장인데요. 10분째 여기서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주차 문제가 이제 사실 환자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진료는 아니지만 또 불만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다 접점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환자분이 병원에 오셨을 때만 방문하셨을 때만 접점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런 서비스 부분을 많이 놓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또 전화 응대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님이 이제 방문을 하셨죠. 방문하시고 나면 보통 뭐 하나요? 네, 접수하시죠. 그래서 이제 재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분들을 기억해뒀다가 김철진님 오셨네? 라고 접수를 바로 해드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접수를 찍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고객님에게 말씀 안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철진님. 네, 저희가 접수 처리해드렸습니다.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데
매일 오는 환자고 난 접수해놨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환자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부드럽게 처리해 주시고 자, 이제 환자분 대기 시간 보통 기본적으로 소요가 좀 되죠. 자, 그리고 게시판 환자분들이 이제 이 대기하는 순간에요. 게시판을 보거나 안내 자료를 보거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뭐 기다리다 보니 너무 심심해서 게시판을 보니까 아, 여기 병원 원장님이 예전에 뭐 방송 출연했던 자료가 있네. 아, 내가 지금 뭐 아토피 피부가 있어서 이 병원을 내원을 했는데 아토피에 대한 자료가 있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이런 걸 보시는 것도 네. 점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이미 고객님들은 병원에 오셔서 병원에 있는 자료와 만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 공간이 이미 병원이잖아요. 그 대기실의 인테리어라든지 뭐 차를 어떻게 준비를 해놨느냐든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거쳐서 안내. 네. 고객님이 이제 진료를 대기를 하다 보면 진료를 받기 전에 이제 진료 시간이 되면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안내해 주시잖아요. 네. 아, 뭐, 누구누구 고객님 지금 1번 진료실로 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고객과 말하지 않아도 고객님들이 이미 병원에 원내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가 다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중요한 포인트로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안내를 해서 어디로 갔어요? 네. 진료실로 갔어요. 진료실에 가서 네, 원장님과 뭐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질환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내가 지금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진료 받을 수 있겠죠. 네, 진료를 받고 나오면 보통 대부분 대기 시간이 한 번 더 있어요. 그쵸? 뭐 처방을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처방이 주사 처방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네. 그냥 약물 처방전일 수도 있고요. 그쵸? 어떤 다른 시술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제 나오게끔, 처방이 나오게 좀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있고, 그 처방에 따라서 이제 또 치료를 하겠죠. 또한, 안내를 거쳐 치료가 들어가죠. 네. 아, 고객님 지금 오늘 뭐 이런 시술이 있으셔서 이쪽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보통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치료를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대기하는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병원이 여러분 보세요. 대기 시간이 되게 많아요. 중간중간에 대기 시간이 많은데 우리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다리는 거 당연하지. 우리가 로봇이야? 어떻게 환자분 기다리는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다 딱딱딱 해줘. 당연하지. 환자가 한 명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고객님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예약을 했잖아요. 진료비를 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내원을 해서 대기 시간 없이 진료 보고 바로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와서 접수하고 대기하고요. 네, 또 안내받고요. 진료받고 대기하고요. 치료받고 또 대기해요. 이 시간들이 고객님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객님들의 대기 시간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환자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도 고객과의 접점입니다. 고객님이 병원에 어떤 병원인지 이 병원이 정말 내가 계속 다닐 만한 병원인지 신뢰감이 있는 병원인지 판단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관리를 어떻게 해주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 관리는 저희가 좀 다음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는 뭐 상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납할 수 있죠. 네, 수납하고 환자분들 배웅하고 끝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방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다? 네, 배웅하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뭐예요? 또 주차장 또 가요. 환자분들이. 그쵸? 그리고 또 후 관리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접점이라는 것이 반드시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을 해서 가실 때까지만이 아니라 사전 관리와 사후 관리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병원 코디네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네, 온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온 서비스는 고객님이 현장에 있을 동안이 온 서비스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비포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다 접점 관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배웅 이후에 환자분이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병원 이용하시고 나서 어떠셨는지 에픽을 하시는 것까지 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접점으로 이해하시고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 것인지 정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지점마다 고객님들과 만나는 지점마다
우리 병원이 괜찮다. 우리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 우리 병원에 또 오세요. 우리 병원 입소문 내주세요. 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고객님들로 하여금 우리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저는 주차 문제가 있었어요. 주차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에 가면 왜 주차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주차 요원인 분들 계시죠? 근데 저희가 어떤 컴플레인이 있었냐면 주차장에 관리해주시는 주차 관리 요원이 너무 불친절하신 거예요. 너무 불친절하셔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좀 연세도 좀 많이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내원하시는 분들이 본인보다 연배가 다 낮으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막 반말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되게 강압적으로 자리 없으니까 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안 좋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컴플레인을 제가 한 분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두 분, 세 분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한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다행히도 그게 의견이 수렴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시간대가 좀 교체가 되고 그분에게는 원래 처음에 이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드렸죠.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저희랑 같이 일을 하기 어려우니 조금 태도의 변화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권고를 드려서 이제 태도의 변화도 좀 이끌었고요. 좀 타이밍을 조금 교대 근무 시간을 조금 바꿔서 저희가 이제 주로 근무하는 시간대, 저희 환자분들 오는 시간대를 조금 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컴플레인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병원에 내원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딱 책임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우리 병원에 대한 이미지나 접점 관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신다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고객 접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설계하느냐 내용인데요. 사실 아까 그림으로 너무 잘 봤기 때문에 네, 그 접점에 따라서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빨간 글씨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이 고객 접점 단계 설계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객 입장이어야 돼요. 고객 입장. 근데 보통 병원이라는 곳이 사실은요. 굉장히 직원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의료진들이 동선이 움직이기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환자분들의 생명을 다루거나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특히나 수술에 관련된 병원들은 의료진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환자분들을 위한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의료진 입장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고객으로 우리 병원을 왔을 때 어떨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원의 동선이나 의료진들의 동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고객의 입장으로 우리 병원을 왔을 때 동선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는 내가 고객이라면 진료 체계가 이렇게 돼서 대기 시간을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떤 게 더 편하고 어떤 게 불편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서 항상 고객의 입장,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쭉 이제 파악을 하신 다음에요. 여러분이 직접 설계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접점 설계를 해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돼요. 우리 병원에 환자분들이 내원하시기 전에 어떤 접점으로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황별로 쭉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설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자세한 MOT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단계 고객의 욕구를 반영하라. 네, 고객은 우리 병원을 판단할 때 고객들은 어떤 조건으로 판단을 할까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과별 특성이 좀 많이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성형외과다, 아니면 한의원이다, 뭐 내과다 이런 식으로 그 각각 진료과들마다 조금씩 욕구가 좀 다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욕구를 잘 반영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지. 사실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다 잘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쵸?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너무 좋지만 다 잘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그 기준을 좀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자, 4단계로 이제 고객 접점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래서 고객 접점 사이클 아까 그림이 있었죠. 네, 그 그림처럼 고객을 우리가 만나는 접점을 다 만들어서 자, 고객님이 예를 들어 처음 병원 내원하시는 걸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 고객님이 들어오셨을 때 자,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한다. 그리고 고객님이 어떤 문의사항이 있겠죠? 얘기를 하면 내가 거기에다 또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이런 매뉴얼을 쭉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시면 이걸 언제 쓰냐? 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캐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어떤 데 쓰냐면 다른 직원분들 교육하실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저희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시고 숙제를 시키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를 실행을 해야죠. 네. 뭐 구슬이 서말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놓은 대로 실시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병원 전체가 이 접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접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접수대에선 굉장히 잘 응대를 했는데 그분이 치료실에서 만약에 응대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미 네, 고객님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안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체득을 해서 우리 병원에 이제 자리를 잘 잡게 하실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의 조금 능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MOT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객의 눈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보시라는 거. 특히나 이제 한 직장에 오래 다니다 보면요. 우리 병원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병원에 처음 근무한 직원들 있잖아요. 네.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한테 제가 의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저희 병원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고객의 입장으로 우리 병원에 고쳐야 될 점 5가지 적어 갖고 오세요. 전 숙제드리거든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요, 조금 병원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병원에 계속 다녔던 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뭐 얘기를 하다가, 저 우리 데스크에 화분 있잖아. 그랬더니, 우리 데스크에 화분 있어? 이런 분도 계세요. 화분이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화분이 있는 줄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오래 계속 그 현장에 있다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선생님들, 새로운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병원 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어? 우리 병원 인테리어 어때? 첫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 이런 것들 자꾸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객들하고 똑같은 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고객 접점에서 개선 방향과 프로세스를 하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겠죠. 그쵸? 고객 접점을 캐치를 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 부분들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고요. 뭐 고객 지표 찾는 거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객 정보를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공유를 하시고 함께 참여를 하셔야 해요.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병원에서 너무 업무를 나누는 거예요. 분야를. 데스크 선생님들은 뭐 전화 받고 응대하는 일이야 라고 탁 선을 그어버리고 치료실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치료실에서는 환자분들 치료만 해주면 돼. 뭐 진료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환자 원장님들 진료하시는 거 어시스트만 하면 돼 라고 좀 정해놓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환자분들은요. 동일한 이 병원 구조를 다 같이 다니시잖아요. 대기실에도 계시고 진료실에도 들어가시고 치료실에도 들어가시고 수술실도 가시잖아요. 네, 이 구조가 접점이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같이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하셔서 이 고객의 상태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저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고객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참여하시는 분위기로 가셔야 성공적인 MOT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MOT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고객 접점 관리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